안녕하세요. 무의식 풍요창조 채널 김서원 코치. 김윤호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트랜서핑의 비밀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요.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온다 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책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람의 기분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덩달아 조성된다. 비관적인 성격은 기분이 늘 우울해져 있게 만든다. 그러나 당신은 그 반대로 해야 한다. 즉 기분을 의도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복돋아질 수 있다. 나 자신의 의도로서 내 현실의 뉘앙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상황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자극에 원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처하는 법이다. 당신은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청각적, 시각적 슬라이드가 최고의 기분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서 당신이 아주 기분이 좋아하는 모습이다. 다른 한편 한동안은 당신의 세계의 층에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모두 현실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차원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불편이다. 물질 현실의 거울이 그림자를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떤 경우에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돌이 되리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뒤돌아보면 일이 허사가 되고 만다. 거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내 생각 속에 형성시켜 놓은 심상은 머지않아 반영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유혹에 빠져서 뒤돌아보지 않고 내 길만 따라가면 거울 속에 나의 현실이 형성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 보니까 책 내용 중에 외부의 자극에 원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외부의 자극에 원시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서 지금 거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중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중거울이 하나는 그 현실을 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림자라고도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그 현실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물질 세계, 나의 심상을 비춰주는 그 비물질 세계 현실이잖아요. 그 거울은 아직 현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창조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여기서 외부의 자극에 원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처하는 법이다. 이 얘기는 그 그림자라는 현실의 거울에 비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로 반응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빙빙 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10억의 빚을 졌다. 네. 이러면 이게 자극이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현실에. 그럼 원시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을 그러면 할까요? 굉장히 좌절하겠죠. 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네. 많은 걸 이렇게 포기하고. 심지어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노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배신감, 막 나를 등쳐먹은 사람들의, 그러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림자라는 현실의 거울에 비춰진 그런 건데, 그 외부의 자극에 원시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금방 얘기한 그런 태도들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현실로 일어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누가 나한테 똥을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 다 반응을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트랜서핑에서는 그 의식, 아까 거울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 현실의 거울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지 말고 네네. 다른 어떤 가능태로 펼쳐진 거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네. 그것을 네.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시적으로 반응한다는 네. 것은 늘 그렇게 해왔듯이 힘들면 힘들어하고 그 뭐 상황이 안 좋으면 절망하고 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원시적인 그냥 반응이죠.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그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바꾸어야 하냐면 우리가 또 하나의 거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또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은 그 나의 심상으로 만들어진 그 원하는 모습 그것을 보는 거죠. 그 거울에 계속 비춰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자기가 뭐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이렇게 해서 남들을 돕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심상이라면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현실의 거울은 되게 야, 너 뭐 그거 가당키나 하겠어? 막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거나 뭐 사업이 망해서 뭐 네가 지금 당장 알바를 하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뭐 가슴 뛰는 꿈을 뭐 언제까지 그걸 잡고 있을 거야. 포기하고 현실에 그냥 맞춰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현실의 거울은 일단 잠깐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심상의 거울을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감정을 억누르면서 억지로 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내가 현실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그 심상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거울이 가능태의 거울이 현실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현실에 어떤 한계에 갇히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이나 미래를 상상하고 그 거울을 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네. 근데 이 현실이 정말 당장 닥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당장 눈앞에 불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과 너무나 이 괴리감이 클 때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빚을 지금 30억 졌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뭐 사업체를 엄청 크게 키우고 아니면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지금 당장 뭐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고 집을 더 저당 잡히게 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EFT 기법을 써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불안과 그 두려움을 말로 다 표현하게 하고 그걸 직면하게 하거든요. 내가 네.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네. 그걸 억누르면 더 저항감이 생기고 네네. 아무리 그 거울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능태의 거울을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네. 그래서 충분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뿌리를 보게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게 하면 일단 보고 나면은 좀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게. 네네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심리치료적인 기법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어제 이제 제가 또 상담한 내담자분인데 이분이 그 직장 일을 하다가 잘린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너무 거기 다니기 싫어했는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근데 잘리고 났는데 모아둔 돈은 몇백만 원밖에 없고 또 빚이 되게 많고 뭐 월세부터 해서 그것도 이게 깜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가 터졌고 네. 실제적으로 알바나 뭐 그 직업을 뽑는 곳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실제로 많이 줄이고 있고 직원들 있던 사람도 해고를 시키고 네. 너무 불안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힘들고. 네. 그럼 이분은 진짜 원시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거울에. 네. 네. 이런 분한테 어떻게 조언이나 어떤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트랜서핑 입장에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여기 아까 읽었듯이
자기의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렇게 비관적인 성격은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들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우울한 상황이 계속 현실에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는 다양한 그 가능성과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잘렸어. 그러면 전부 다 상황이 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죠. 더 많이 돈을 벌고 네. 더 성공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미루거나 포기했던 꿈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된 판에 내 꿈이나 한번 해보자, 실현해보자. 밑바닥, 어차피 밑바닥이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네네네. 다시 내 꿈이나 그러면 그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멋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 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상황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시선을 조금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러니까 태도를, 자신의 태도를 선택으로 바꾸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 이 상황에서 늘 하던 원시적인 태도를 내가 이번에도 할 건지, 반복할 건지. 이번에 어차피 몇 번 그렇게 원시적인 태도를 반복해 봤는데 재미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그럴 바에야, 아 그래, 그러면 좋은 기회라는 선택을, 태도를 갖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버리는 거죠. 아, 나는 이 기회를 좋은 기회로 바꾸겠어. 선택하는 거죠. 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 태도를 선택하고 바꾸는 네. 거죠. 네. 그럴 때 그 태도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끌려오고 조성이 되면서 뭔지 모르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제가 전에 이제 코칭했던 분도 그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느낌에, 근데 그분은 되게 이렇게 이런 자기 일을 네. 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근데 그 잘린 일을 거예요? 하다가 네. 이제 한 3년 하다가 망했죠. 회사가. 그래서 그 빚도 갚을 겸 회사에 네. 들어갔어요. 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는데, 빚을 딱 갚은 순간에 회사에서 그 자리가 없어지면서 잘린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정말. 근데 왠지 제 느낌에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축하해요. 그 상황을 잘 이용해 보라고, 왠지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좋은 기회라고요? 이러면서 그 말이 계속 귀에 남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 기회를 잡아서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런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 비물질의 그런 예. 가능태들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내 현실로 창조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일단은 이 상황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 태도를 늘 하던 원시적인 태도를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태도로 바꾸어서 그거를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읽었던 것처럼 한동안은 아무 일도 안 생길 수 정체기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면 아이 그래,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맞아, 막 그래. 이렇게. 아, 네. 그래. 돈은 점점 줄어들 거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아, 상황이 점점 열악해져,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얼른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뒤돌아보지 마라. 돌이 된다. 그러면 돌이 되리라. 네.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혹은 더 열악해지더라도 네. 그 뒤돌아보지 말고 그 선택을 믿고, 현실은 좀 더 천천히 자기 생각이 반영될 테니 네. 그거를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심상의 거울을 계속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현실이 조금 되게 네. 뭐지? 왜 이렇게 꼬여? 막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 한쪽 거울에, 심상의 거울에 계속 이렇게 띄워서 그 슬라이드를 계속 보면서 현실의 거울은 아주 가끔만 봐요.
네. 아, 현실이 지금은 이렇구나. 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신호등 앞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핸드폰을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신호등 앞에서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도 불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렇게 그것만 실끔실끔 이렇게 쳐다보듯이 현실의 거울은 아주 잠깐씩만 힐끔힐끔 봐요. 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심상 그 슬라이드를 계속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그 심상에 그 여기서는 현실의 뉘앙스가 바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현실의 뉘앙스가 바뀐다는 건 분위기가 좋아진다랄지 내 기분이 왠지 편안하고 좋아요. 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바로 반영이 안 돼서 현실에 뭐 막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내 기분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아.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을 계속 봐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그러면 이제 현실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창조가 되기 시작하죠. 심상이 반영돼서 현실이 창조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20살 넘고 30 넘고 40 넘고 이러면 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충고한다고 현실을 봐. 네 현실을 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아까 그 뭐 스마트폰 비유로 하셨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불이 바뀔 때는지 안 돼. 그때만 잠깐 보듯이 현실을 본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진짜 현실감각 떨어진다. 그렇죠. 진짜 마치 그 돈키호테가 그랬잖아요. 돈키호테가 계속 자기가 기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제약 속에 너무나 많이 갇혀 있어요. 나이, 학벌, 뭐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기 전부터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가능성을 차단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이게 조언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그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더 요즘에 더 많이 들고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고정관념에 갇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아니면 실직을 했다. 암에 걸렸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 당했다. 이런 사건을 어이구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진짜 이런 불행을 겪다니 진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혼이든 뭐 실직이든 암에 걸려 사고를 당했든 이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혼을 했다. 진짜 맨날 술 먹고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이런 남편.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 엄청난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실직을 해도 내가 더 좋고 그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고. 그래서 시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면 우리가 엄청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 표현이 진짜 이 마음 공부에서는 버려야 할 그 첫 번째 단어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아왔잖아요. 그쵸. 엄청 노력하며 살죠. 잠도 못 자고 일도. 근데 이제 세상을 본다면 평균치를 우리가 낸다면 행복한 사람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좀 뭐 가슴 뛰게 사는 사람보다는 되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그리고 막 먹고 사는 생존이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많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말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단어 좀 내려놓고 이런 자신의 심상으로 현실이 얼마든지 창조될 수 있다는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 조언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애플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노트북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미쳤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납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진화 자체를 못했겠죠.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온다. 결국 현실에 갇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 그 거울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